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의제강간의 연령에 대한 조항은 우리 형법 규정이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우리 국내법의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13세를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으로 한 국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. 대부분은 적어도 16세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맞추고 있는 거고, 우리 국내에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법률들하고의 체계 정합성에도 맞지 않아요. 예를 들면 적어도 중학생 이하의 아동 청소년은 강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고, 법률적으로 선서를 할 때 선서 능력이 없는 연령도 16세로 제한을 하고 있고,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발생하기 전에 멈추도록 하는 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. 가해자를 일반 성인 피해자의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아동 청소년기에 입은 이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제대로 사과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거든요. 그러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저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저는 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, 우리 어른들의 정말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그 아동 청소년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. 실제 보면 미스백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아동 청소년을 학대하는 학대 행위자의 비율이 친족, 그 중에서도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아요. 거의 80% 가까이 되니까. 아동들은 너무 어려서부터 이런 부모들로부터의 학대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고 있는 게 학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, 자신이 침해된 권익에 대해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 나가서 제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도 못해요. 저는 입법자들도 그렇고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아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이 현재의 법 제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게 관련 부처 사이에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던지, 아니면 정말 외국처럼 이런 아동 청소년만을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한 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국에서 철저하게 후견적인 입장에서 개입해 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.